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의 분류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은 한 8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권 분립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독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질서경찰과 서비스, 즉 봉사경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권 발동을 언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의 책임과 소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 가지고 비상경찰과 평시경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을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권력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국가 일반 통치권이 있느냐, 특별 권력 관계 있느냐, 여기 따라 가지고 국회 경찰과 법정 경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상권 분립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지는 것이 상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국회이기 때문에 논외로 합니다. 그죠? 국회에 뭐 경찰 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에 있는 행정경찰, 즉 행정권의 바탕을 둔 행정경찰, 그리고 사법권의 바탕을 둔 즉 수사경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경찰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수사를 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판사 수사를 했다. 그죠? 프랑스에서는 판사가 수사를 했다. 그래서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수사를 했고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프랑스는 예심 판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판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죠? 자, 그다음 이런 행정경찰에 이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에 부수하는 독자적인 행정이고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에 부수하는 부가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나누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 있느냐, 업무의 독자성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눠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했을 때는 보안경찰은 고유의 업무 영역을 가진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경찰청은 다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냐, 오로지 범죄 예방 진압, 즉 범죄에 관련되는 것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업무의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소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은 화재의 진압, 예방 여기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업무의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에 부수하는 행정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은 이제 당연한데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세청에도 보면 이제 관세경찰이 있고, 그죠? 관세경찰. 그리고 또 출입국 관리소 여기도 보면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그죠? 또 경찰이 있습니다. 그죠? 출입국 관리 경찰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각 행정마다, 그죠? 우리 뭐 영업경찰, 그럼 시청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죠? 서울시청, 뭐 부산시청, 그죠? 뭐 창원시청. 자, 위생경찰, 보건복지부, 그죠? 대표적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위생에 관련되는 경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염병 예방, 그죠? 여기 이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산림경찰, 이렇게 했을 때는 산림청, 그죠? 또 건축경찰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그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협의행정경찰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영업, 위생, 산림, 건축, 경찰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가지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경찰권을 국가에 귀속시켜서 국가의 행정조직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 일원주의,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경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소방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죠?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지구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자치경찰은
경찰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시도지사가 행사를 합니다. 권한을 갖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텐데, 책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송을 당했을 때 누가 그 소송의 피고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을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서울시 자치경찰이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서울시장이 진다는 겁니다. 서울시청.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그죠? 제주도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이제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주자치경찰이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업무를 보다가 문제를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행정소송을 합니다. 시민이. 그죠? 자, 시민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때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주도지사다. 그죠? 근데 만약 국가경찰이 잘못을 했다. 그럼 누가 소송의 피고가 되느냐? 경찰청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한과 책임의 소재다. 그 책임은 소송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이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이 있습니다. 위의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 가지고 평시경찰, 비상경찰.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위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감염병, 전염병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팬데믹, 그죠? 코로나19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찰 힘만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이 오겠죠. 그죠? 군이. 그래서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 그럴 때 군이 출동을 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흑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지사가 경찰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뭘 출동시킵니까? 그렇죠. 주의 방위군, 즉 군대를 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럼 누가 출동합니까? 군이 출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상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이 출동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엄이 선포된다. 그럼 계엄 사령관이 병력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즉 계엄 사령관이 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호법익에 따라 가지고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이렇게 나눕니다. 이 고등경찰은 어디서 유래를 하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혁명이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예를 들어 나폴레옹 2세가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혁명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수차례 혁명이 프랑스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감시와 통제가 가장 뛰어난 경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찰의 특징은 뭐냐면 고등경찰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경찰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프랑스의 고등경찰 기능을 일본이 모방을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고등경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경찰이란 말을 딱 사용할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보안과, 정보과, 그죠? 거기서 뭐 간첩을 잡는다고 핑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했죠. 그리고 몰래 정보도 수집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등경찰이라고 했을 때는 보호법익이 국가입니다. 국가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쁘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 즉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정보과, 외사과, 그죠? 특히 이제 국정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등경찰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국정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법익이 일반 국민보다는 국가, 그죠? 일본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러시아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국가의 법익을 최우선적으로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고등경찰이다. 그런데 보통경찰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이죠. 우리 일반 시민, 그죠?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것,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그죠? 이걸 하는 것, 이것이 보통경찰이다. 그래서 고등경찰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일본의 고등경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봉사경찰과 질서경찰이다라고 합니다. 경찰이라고 할 때 질과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봉사는 뭡니까?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찰이 정말 그 국민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교통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죠? 그다음 또 뭐 국민이 뭐 어려움이 좀 처해졌다, 그죠? 그럼 또 경찰이 와가지고 뭐 도와주고, 지금 이제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봉사경찰이다. 그죠? 그럼 질서경찰이다. 이게 이제 반대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더 메인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질서가 오더니까 그 질서 유지, 그죠? 이런 것을 하는 것, 요게 뭐냐? 우리가 질서경찰이다. 즉 공공의 안전과 위험의 방지, 그죠? 공공의 안전과 위험의 방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경찰, 이런 걸 질서경찰, 서비스하는 경찰은 봉사경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찰권을 언제 발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이렇게 나누면 이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미리 사전 예방적, 즉 프로액티브 폴리싱, 진압경찰, 그죠? 리액티브 폴리싱, 그죠? 그래서 이 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죠? 수사죠. 수사는 뭡니까? 예방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해야지만이 나중에 사후에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압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수사를 예를 듭니다. 그 예방경찰이다. 그럼 이제 범죄 예방 포스터, 그죠? 뭐 포도리, 포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활동, 그런 것이 예방이다. 그래서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신 이상자, 주치자에 대한 보호 조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제지, 진압, 수사, 체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법경찰과 유사한 권력 작용이다. 그래서 사법경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한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특별한 경찰은 뭐냐? 우리가 흔히 보는 청원, 그죠? 그리고 이제 특별사법경찰, 뭐 특사경, 그죠?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예. 그래서 국세경찰, 관세경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소방은 우리가 보안경찰인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 소방은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하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고 또 소방은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은 보안경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청원경찰은 뭐냐면 일본의 청원순사 제도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청원순사란 뭐냐,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죠? 저 택배형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에 일본도 그 막대한 군수 공장에서 이제 그 잠수함도 만들고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경찰을 채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을 채용하면 월급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수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청원순사입니다. 그 청원순사의 특징은 뭐냐면 월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월급을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줍니다. 그 예를 들면 현대조선소, 대우중공업, 그죠? 잠수함 만들고 하는 이런 국가기관사가, 즉 국가 중요 시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주가, 그죠? 즉 사장이 그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급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근무하는 지역, 현대중공업 내에서 또 대우중공업 내에서 그 근무하는 지역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장력과 그리고 법집행력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이런 일본의 청원 순사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청원 경찰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월급을 누가 주느냐? 그 사장이 줍니다. 사장이. 현대중공업, 그죠? 뭐 대우조선소 뭐 이런 데서 그 사장이, 회사 사장이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그 근무지역 내에서는 경찰관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근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총기 휴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청원경찰은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또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사법경찰, 지금 우리 국세경찰, 관세경찰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경찰, 의용경찰, 그죠?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에 기초하여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기초가 일반 통치권이냐, 특별 권력 관계냐, 이렇게 따질 때 일반 통치권이 아니고 특별 권력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